포유 환율연구소입니다. 오늘은 중국 미분양 주택 3천만 채가 많은 숫자일까 아니면 작을까 라는 주제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왜 이 주제를 가지고 나왔느냐면요, 최근에 이제 독일에서 이제 이 논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3천만 채가 엄청 많은 숫자다라는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고, 영국 쪽에서는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미국도 그럴 거예요. 근데 독일 쪽에서는 그 중국 경제 규모와 비교할 때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많아요. 왜 이 차이가 나느냐 하면요, 지금 독일에서는 중국에 투자한 기업들이 너무 많아요. 제가 알기로 독일 통계에서 옛날에 나온 얘기인데 한 2, 3년 됐을 거예요. 독일 기업들 약 한 1000개, 우리나라 상장기업 코스피 시장에 한 1000개 있을 거예요. 그 1000개 안 될지도 모르겠는데 그 정도의 그 기업들이 중국에 진출해가 있어요. 그러니까 투자자 입장에서는, 뭐 주식 투자자 입장에서는 정권 투자자들은 그 가소평가할 거고, 그렇죠. 또 정권 투자자 중에서도 지금 그 주식을 안 가지고 있는 사람은 또 가대평가할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도 또 이게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나라에는 아직까지 이 얘기를 안 하는데, 제가 볼 적에는 그 뭐 이해관계자들은 얘기를 안 하려고 하겠죠. 정권 투자자들은, 그 애널리스트들이나 경제 패널들은 얘기를 가급적 하지 않으려고 할 것 같아요. 그러나 이제 우리 일반 투자자 입장에서는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주제를 가지고 나왔는데, 우선 이제 3천만 채가 중국 인구 14억 명과 비교하면 얼마나 이제 많을까, 이 정도를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면 감이 와 닿지 않는단 말이죠. 근데 이제 한국 인구와 비교해 보면 이 3천만 채가 우리나라 기준으로 인구와 그 미분양 주택을 비례해 가지고 산출해 보면 약 한 200만 채 미분양과 비슷해요. 이렇게 보면 그렇게 많지 않은 것처럼 우리가 인식할 수 있어요. 아마도 국내 그 정권 전문가들도 이런 식으로 얼버무릴 것 같은데, 근데 중국은 진위 개수 문제를 따져봐야 됩니다. 중국의 진위 개수가 세계에서 제일 지금 높거든요. 진위 개수는 여러분들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은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좀 설명을 하면, 소득 불평등 정도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100명이 있을 때 한 명이 돈을 다 가지고 99명이 돈이 없으면 진위 개수는 99예요. 불평등 정도가 거의 뭐 100에 가까운 거죠. 그런데 그 진위 개수가 0.60이라는 거는 100명 중에 60명은 돈이 없고 40명이 돈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미분양 주택과 관련해가 얘기를 하면 60%는 그 주택을 구입할 능력이 없다라는 겁니다. 사게 나와도. 그런데 한 2년 전에 리커창 부총리가 그 한 얘기가 우리나라 언론에 보도된 것을 기억하고 있는데, 중국 약 인구 4억 명 중에는 연소득이 400만 원 이하래요. 그럼 14억 명 중에는 4억 명은 그 주택 구입은 커녕 그 생계를 걱정해야 될 정도라고 봐야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그런 정도의 사람이 4억 명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흔히들 우리가 중국 부자들이 4억 명이라 하잖아요. 그 숫자와 이제 비슷한데, 문제는 이제 이 아파트 금액이 얼마냐가 중요해요. 근데 뭐 여러 기관에서 나오는 통계를 종합해 보면 중국의 아파트 가격 수준이, 그러니까 근로자 평균 월 소득 대비, 저거가 앞에서 이제 우량 기업에 근무하는 근로자 소득 대비 약 한 48년을 한 푼도 쓰지 않고 저축을 해야 지금 현재 중국 아파트, 대도시 아파트 가격을 구입할 수 있다고 하거든요. 우리나라가 18년이면 한 3배 비싸잖아요. 그럼 평균 2배를 잡더라도 이 금액은 상당하다. 수도권 내지는 뭐 우리나라 대도시가 아니더라도 광역도시를 해도 대부분 1억 원 이상 하니까요. 그럼 평균적으로 2억 원을 계산을 하면 이거는 엄청 많은데, 저거는 계산하기 쉽게 1억 원씩 계산을 했어요. 그러면 3천만 채면
3천조 원이잖아요. 그럼 우리나라 2020년 GDP의 1.6배입니다. 그럼 중국의 GDP하고 비교해보면 얼마냐 하면요. 중국 GDP가 우리가 9배니까 그러니까 한 14%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1억 원으로 계산했을 때고 아파트 한 채당. 근데 2억 원으로 계산하면 중국 GDP의 28%가 미분양이에요. 근데 중국의 이제 자금 조달 방법인데 아파트를 건설할 때 우리나라는 아파트 건설을 할 때 주로 건설해서 그 은행이나 보험회사 등에서 돈을 빌립니다. 그리고 그 대출금을 나중에 분양이 이루어지면 그 분양 고객한테 전가시키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담보물이 있는 대출이지요. 은행 입장에서도 그렇고 뭐 건설회사가 돈을 빌릴 때도 그렇고 은행은 문제가 될 게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중국의 아파트 건설에 필요한 자금 조달 방법은 건설 중에 있는 아파트를 기초로 파생 상품을 만들라고 했잖아요. 지난번 시간에. 그죠? 그러니까 이 파생 상품은 금리 수준이 높습니다. 투자이기 때문에. 대출이 아니고. 그러니까 위험이 있는 자산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높아요. 그러니까 중국 부자들이 다 개입되어 있다라고 보면 되겠죠. 약 4억 명 정도 중에 한 절반 정도는 관여되어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은행 대출과도 연결시키면 안 되고요. 또 은행의 대출 부실하고는 좀 관계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빌려준 돈에 있어서는 이제 은행의 부실 채권이 되겠죠. 그런데 부자들이 만약에 투자한 금액이고 기업들이 투자한 금액이라면 일반 건전한 기업들이 그러면 부자들과 기업들의 자산이 극단적인 경우에서는 떼일 수 있고 그런데 건설 중에 있는 아파트를 결국은 완공해갖고 분양한다고 보면 뭐 미분양 상태로 남을 수도 있겠지만은 여기에는 미분양대 건설 중에 있는 아파트는 또 포함 안 돼 있는지도 몰라요. 중국 관련 통계가 하도 지금 제대로 된 통계가 없기 때문에 정확한 분석도 사실상 불가능한데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1억 원으로 계산할 때 아까 14%고 2억 원이면 28%고 진위계소를 반영하고 4억 명의 부자들을 가지고 계산하면 이것은 미국 리만 사태 당시 미국 GDP의 그 스프라임 사태로 인한 그 문제 금액이 미국 당시 GDP의 2007년입니다. 1%밖에 안 됐거든요. 근데 이제 파생 상품이 이제 많아가지고 리만 사태로 발전했는데 또 파생 상품과 연관된 주식도 있고 그죠? 나머지 채권 시장도 있을 수 있고 그러다 총체적 위기로 발전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중국도 중국 내에서 이제 일어나는 파생 상품 관계자는 많다라는 거죠. 외부로 연결되지는 않겠지만은 이 사건과 관련해 가지고 그러나 직접적으로 연결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것도 간접적으로는 중국 실물 경제가 망가지면 한국에서 중국 수출 금액이 줄어들 수밖에 없거든요. 그건 다음 시간에 얘기를 하고 오늘은 이 문제에 집중해가 얘기하면 이 금액이 이제 20% 정도만 보면 굉장히 큰 금액이다. 미국 그 서브프라임 사태와 비교하면 거의 20배에 해당되는 금액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대출보다는 파생상품 형식으로 자금을 조달했다면 이 피해자가 이제 나올 수밖에 없는데 대출 피해자는 은행이 앞장서서 건설 중에 있는 아파트를 완공하려할 거예요. 근데 이 경우에는 그게 간단치 않아요. 금액이 한 기업이나 몇 개 기업이 감당하기에는 너무 크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장기화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를 제가 이제 앞 시간에도 했는데 일단 중국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은 대단히 클 수 있다.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 얘기가 이미 나와야 되는데 대부분 이해관계자잖아요. 중국 얘기를 하는 사람이 정권회사 애널리스트, 중국 관련 그 패널. 그래서 저는 이제 패널들 중에는 중국에서 로비 받는 사람이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중국이 워낙 숨기는 게 많고 또 중국 시장 이해관계자가 어떤 얘기를 하는지에 따라서 중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거든요.
그래서 로비를 받고 있는 사람이 저는 많다고 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분들의 얘기를 가려서 해야 됩니다. 또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그런 사람들은 한국 증시와 밀접한 거잖아요. 중국 경제 자체가. 그러니까 또 숨길 수도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중립적인 입장에서 얘기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패널이 얘기할 때 중국 얘기를 하는 분들이 많잖아요. 뭐 대표적으로 안유아 교수님은 중국 공산당원 출신이고, 그 다음에 그 뭐 중국에 의존도가 많은 뭐 교수들도 많을 거예요. 그런 분들이 이제 또 이해관계자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중립적인 위치에 있는 그 경제연구소나 그런 분들의 얘기를 듣는 것이 주식 투자나 중국 관련 일을 하는 사람한테는 도움이 될 거라는 취지에서 제가 오늘 좀 심층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오늘 얘기를, 미분양 3천만 채가 적은 거는 아니다, 결론을 내면. 그런데 금액까지 따지면 아주 많은 금액이다. 그 다음에 진위 개수까지 따지면 더욱더 많은 문제다. 그리고 자금 조달 방법이 대출이 아니고 투자라면 이것은 중국 부자들이 희생될 확률이 굉장히 높다. 그래서 내년도 중국 경제 성장률은 예상보다 크게 둔화될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면서 오늘 여러분과 대화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